안녕하세요. 부동산 따라잡기 정혜경입니다. 올해 3분기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8만 6천여 가구에 달해 전세난 해결에 도움이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4만 4,496가구, 지방에서는 4만 1,808가구가 주인을 맡는데요. 수도권에서는 인천과 하남 미사지구에 입주 물량이 집중돼 있고요. 지방에선 6월에 대구 월배, 전북 혁신도시 등부터 차례로 입주를 시작할 전망입니다. 또 이 주택 규모별로 살펴보면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중소형 주택이 전체의 90.4%를 차지해 최근의 주거 트렌드도 잘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부동산 따라잡기 지금 시작합니다. 네, 월요일 부동산 따라잡기 2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부동산 따라잡기 2부에서는요. 먼저 전화 연결을 통해서 시청자분들의 고민 상담 해드릴 거고요. 좋은 매물 정보까지 준비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열려있는 상담 번호 소개해드리죠. 02797-0300번, 797-0300번 열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고민 있으신 분들은 이 번호로 연결 시작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오늘 상담 함께 해주실 전문가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국 계신 시청자 여러분. 자, 지금 날씨는 계속 이렇게 더운데요. 자, 일단 부동산에 대한 고민이 이제 많으시죠. 자, 고민 중에서 매도라는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팔아야 될지, 좀 더 가져가야 될지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아파트에 대한 매도 팁을 좀 전달해 드릴게요. 좀 어떻게 하면 좀 잘 팔릴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그 해결 방안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제목을 이렇게 아파트 매도 팁 해가지고 했어요. 뭐 아파트 매도야 당연히 내가 노력해서 팔고 싶으면 파는 거지, 갖고 싶으면 가는 거지라고 했는데, 우선순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내가 팔아야 될, 아니면 보유를 해야 될 그 목적을 좀 분명히 해야 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내가 거주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뭐 거주 목적상으로는 이제 파는 것이 맞지는 않겠지만, 또 향후 전망이 좋다, 나쁘다에 대한 부분에 의해서 좀 좋은 지역으로 갈아타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될 거고, 또 전세를 놓고 있다, 또 뭐 월세를 놓고 있다, 임대를 놓고 있을 때 내가 보유 목적이 뭐냐죠. 내가 전세를 놓게 된다면 그 전세하고 매매 금액에 대한 차익에 대한 투자에 대한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월세를 놓고 본다면 수익형 부동산으로서 수익률은 얼마나 될지, 또 내가 투자금은 얼마인데 나중에 향후 어떤 이익을 낼지에 대해서 명확히 분명히 목적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하고 매도를 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자, 이 매도에 대한 타이밍을 정하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한데요.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 환경이 좋았을 때, 그리고 많은 그 거래량이 늘었을 때 매도를 하는 것이 당연히 좋을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장 환경을 좀 계속해서 전망을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자, 그럼 현실적으로 들어가서 매도를 할 때 많은, 제가 벌써 이 부동산 그 코너를 진행을 하고 상담한 지가 벌써 7년이 넘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중개업소 한두 군데 정도만 얘기를 해놓으면 다 뭐 정보망이 잘 돼 있어서 거래가 좀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시장이 아니죠. 요즘 같은 경우라면은 자기 물건을 중심으로 이렇게 거래를 하는 정도의 중개업소의 성향이라고 한다면요, 정말 많은 곳에 중개업소에 내놓는 것이 그게 맞습니다. 또 내가 인간적으로 좀 친한 중개업소라고 하더라도 양해를 구해서 내가 팔고자 한다면 그렇게 해서 조금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중요한 그 포인트가 있는데, 뭐냐면 내 인근에 있는 단지 내에 있는 중개업소만 내놔서는 결코 그렇게 잘 거래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아파트를 매도하는 또 수요자들의 중심이 누구냐면 전세 수요자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이 바로 아래 인근에 내 아파트 단지보다 조금 더 비싼 단지가 있을 겁니다. 자, 거기 같은 경우는요, 전세 물량은 적고 전세를 구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 분들이 결국은 그 아파트를 사지 않고 좀 비슷한 금액이라면, 즉 내 아파트 시세보다는 조금 비싼 곳이겠죠. 거기에 전세 금액이나 내가 거래될 수 있는 매도 금액이나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개업소에서 굳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그 전세를
유도하기보다는 오히려 매수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전세 금액으로 차라리 매수를 권유하는 측면에서 마음이 뒤바뀌게 됐을 때 충분히 좀 매도를 할 수 있는 어떤 영역이 좀 넓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의 생각, 매도를 하고 싶다라고 우선 정해지는, 그리고 타이밍을 정하는, 그리고 좀 많은 곳에 이렇게 내놓고 또 더 많은 곳에 내기 위해서는 인근에 있는 시세가 좀 더 비싼 단지에 반드시 의뢰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3개월 안에는 반드시 매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이런 절차를 잘 한번 생각을 해보셔서 여러분들 매도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로 이제 아파트 매도 팁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이제 간단해 보이지만 정말 이제 중요한 팁이거든요. 이제 매도를 생각하시는 시청자분들 많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이제부터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 모시고 본격적인 전화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전화부터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네, 제가 지금 강서구 화곡동 우장산 힐스테이트 34평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은 전세를 놓고 있고 이제 8월에 만기여서 네, 매도를 언제 해야 할까 싶어서 네. 그 타이밍을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지금 매도 시기 우장산 힐스테이트 34평이라고 하셨죠? 지금 네, 8월 만기인데 전세 시세는 요즘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세요? 저희는 2년 전에 3억에 냈는데 지금은 네. 한 5억 정도 5억 정도요. 벌고 있어요. 네, 네, 4억 최근 아파트 시세는 알아보셨나요? 네, 아파트는 6억 5천에서 6억 8천 정도 하는 걸로 알고 6억 있거든요. 5천에서 7천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우장산 힐스테이트 매도 시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이제 강서구로 가보겠습니다. 강서구에 그 아까 화곡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장산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네. 그 내발산동에 위치해 있거든요. 발산역 옆에. 그 아파트 단지 맞나요? 아니요, 거기 말고 우장산역에 있는 거요. 우장산역에 있는 강서 강서 힐스테이트 힐스테이트. 아파트 네, 말씀하시는 네, 네, 거죠? 네, 네. 자, 일단은 지금 갖고 계신 게 이제 몇 평, 그러니까 면적이 어떻게 되죠? 34평이요. 34평. 네. 자, 이걸 언제 구입을 하셨어요? 2004년도에 했어요. 해서 재건축이 된 거잖아요. 네, 네,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이거 이익이 좀 났죠? 네. 자, 일단은 보유를 좀 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얼마나? 자, 그 네. 이유를 제가 지도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네, 우선 이 그 강서구라는 지역에 네, 가장 많은 주거 형태의 지역이 뭐냐면 이 화곡동이 아래 지금 네. 화곡동으로 들어가잖아요. 네, 화곡동이 본동에서 팔동까지 있어요. 네, 거의 3분의 1 이상이 이 주거 지역인 그 단독 다가구 다세대 이 밀집 지역이 있는 곳이 화곡동이거든요. 네, 자, 그런 데서 조금 좀 아파트를 거주하고 싶다면 곳곳에 아파트들도 있지만 이 네. 우장산역에 있는 아파트 단지야말로 뭐 여러 가지 교통 환경 또 교육 환경 또 아파트 단지가 워낙 크기 때문에 또 새 아파트고 해서 이쪽 지역에서는 항상 내가 아파트를 산다면 우선순위가 높은 그런 아파트 단지예요. 네. 자, 지금 상태에서 가장 이 아파트 단지 금액을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전세 수요자들이고 전세 네. 수요자들이 계속해서 밀려들 수밖에 없는 게 이 마곡지구가 되겠죠. 네, 자, 그래서 마곡지구는 올해부터 계속해서 입주를 하면서 인구가 유입이 됐을 경우에 네, 제일 먼저 이 근처에서 거주를 생각한다라고 하면 이 마곡지구 안에 있는 아파트들을 우선은 생각을 할 텐데 네, 지금 여기가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네, 자, 여기가 공급량이 11,000세대밖에 안 되거든요. 새 아파트 위주로는. 네, 자, 그런 상태에서 이 많은 수요층들이 몰리면서 지금 시세로 따진다면 여기 같은 경우 마곡지구가 평당 2,500까지 지금 높아져 네, 네. 있습니다. 네,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여기 아파트 단지가 평당 1,900에서 2,000 정도 시세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를 왜 좀 보유하라라고 한다면 이렇게 마곡지구가 더욱더 각광을 받으면서 이거를 네. 대신할 수 있는 아파트 단지가 어디냐라고 한다면 요 밑에 있는 발산지구에 있는 아파트 수명산 파크 같은 경우나 네, 아니면 또 요 가양동에 있는 또 등촌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나 아니면 여기 있는 우장산 힐스테이트 아파트 단지들이 있게 되는데
원래 이 마곡지구가 있기 이전에는 이쪽에서 우장산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 단지가 가장 좋았었어요. 그랬다가 이제 마곡지구가 나타나면서 마곡지구가 1등이 되고 그 1등에 버금갈 만한 주거 지역을 생각한다면 이 이제 우장산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 단지를 꼽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가 가격이 올라가면서 지금 현재 아파트 단지도 꾸준히 인기를 구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긴 가져가시면 가져갈수록 약간의 시세가 올라갈 수 있는 좋은 여건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제가 조금 더 보유하십사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아, 예, 그래서 전세 끼고 가셔도 충분히 네. 약간의 시세 차익은 좀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예. 근데 언젠가는 마곡이 안정화되면서 네.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걱정하는 말들도 있어서. 떨어진다기보다는 지금은 인구 이입 효과를 톡톡히 볼 게 이 근처에 있는 새 아파트일 수밖에 없거든요. 아, 예, 그리고 이제 같이 이제 화곡동에 위치하고는 있다고 하지만은 이 전체적으로 이 마곡지구에 대한 이 그 어떤 포지션 자체가요. 서울의 7개 광역 거점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야말로 이제 업무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주거하는 데 있어서 좋은 여건, 더군다나 이제 교육 환경까지 이렇게 좋을 수밖에 없겠죠. R&D 네. 센터에 있는 업체에 이제 입주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조금 교육 환경이 좋아질 경우라면은 충분히 네. 이 근처에 있는 새 아파트는 가격이 무너질 염려는 없습니다. 아, 네, 네.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조금 더 네. 보유하시는 쪽으로 말씀을 더 드려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이제 전화 주실 때는 매도 쪽으로 살짝 마음이 기울으셨던 것 같은데 조금 더 보유하라는 의견 주셨거든요. 한번 참고해서 좋은 결정 내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그럼 이제 두 번째 전화 한번 연결해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연결 잘 되셨고요.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저 분당 금곡동 네, 청솔마을 유천 화인 아파트. 유천 화인 매도- 아파트요. 예, 언제쯤 매도하면 좋을까 싶었어요. 지금 전화드렸는데. 화인 유천 아파트 몇 평을 보유하고 계세요? 32평. 32평이고요. 직접 거주는 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임대 월세 주고 주고 계세요? 있는데요. 월세요? 월세 얼마에 주고 계세요? 1억에 100만 원. 1억에 100만 원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청솔마을에 이제 유천화인 아파트라고 하셨거든요. 저희가 한번 매도 타이밍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그 성남 분당구의 금곡동에 미금역 근처죠. 네. 여기 유천 화인 아파트를 월세 주고 계신데 네. 이걸 언제쯤 팔까 하고 생각하시는데 월세 만기는 언제죠? 내년 11월쯤. 내년 11월. 네. 자, 그러면 이제 내년 11월 정도가 조금 금액적으로는 가장 피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자, 보시죠. 이제 지도를 놓고 보면 우선 이제 영역을 좀 더 넓혀볼게요. 최대치로. 자, 현재 이게 미금역 근처잖아요. 네. 자, 일단 이 분당이라는 입지 자체는요, 그야말로 교육, 그리고 교통, 이런 것들이 다 장점이 많은 곳이에요. 단점이라면 이제 일기 신도시이기 때문에 좀 90년대 입주를 해서 좀 오래됐다라는 거 단점 빼고는 주거하기는 너무 좋은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이 정자를 중심으로 해서 아래 미금, 오리 쪽으로 해서 이제 분당 영역이고 또 위로는 순회, 서현, 임해, 야탑까지 해서요. 전체적으로 이 분당선을 끼고 있는 이런 곳 같은 경우는요. 그야말로 교육교통이 가장 높다. 자, 더더군다나 여기에 이제 판교가 들어서고요. 판교 테크노밸리에 이제 벤처기업이라든지 IT 기업들이 많이 입주를 하면서 실거주 수요자들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네. 정말 몇 년 전만 해도 이제 불황에서 계속해서 가격이 꾸준히 상승했던 지역입니다. 네. 자, 그런 상태에서 앞으로의 호재가 있다면 일단은 판교의 J-테크노밸리 해가지고 또다시 그런 쪽으로 이제 개발에 대한 부분은 또 그러니까 많은 또 이게 기업들이 또 입주하는 또 실수요자가 이렇게 많아질 수 있는 그런 좋은 여건이 되는 거고 정말 중요한 건 이 미금역이 신분당선 라인인데 아직 개통이 안 됐잖아요. 네. 이제 여기 역만 지금 내년에 또 개통 예정에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신분당선의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네. 신분당선이 개통되고 나서 그야말로 강남 접근성이 좋은 모든 광교까지 이어지는 모든 주거 지역은 일제히 상승을 했어요. 특히나 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네. 자, 그렇게 본다면 여기 미금역이 이제 내년에 이제 개통을 했을 경우에
상승 비율은 당연히 최하 5% 정도 이상은 오를 수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예요. 대신에 이제 예. 내년 하반기니까 그때 가서 2년을 더 두고 갈지 아니면 그때 매도를 해야 될지는 그때 한번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고요. 네. 어쨌든 지금 이걸 갖고 뭐 급하게 이제 뭐 서둘러서 매도를 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보이거든요. 네. 이쪽의 금액들은요, 굉장히 안 무너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런 어떤 그 주거 지역이 판교가 지금 새 아파트이기 때문에 1등이라고 한다면 여기 네. 있는 판교역을 중심으로 한 주상복합이나 이런 것들의 시세가 굉장히 많이 높아져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그거보다 약간 금액이 낮은 그런 좀 오래된 아파트, 특히 정자역이라든지 이쪽 그 미금까지 해서요. 신분 당선을 끼고 있는 이런 아파트 주변의 그 시세는 계속해서 지금 오름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신분 당선에 대한 지하철 기능에 대한 역할이 굉장히 생각했던 것보다 위력적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개통 때까지는 지켜보는 것이 훨씬 유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기분 좋게 네. 들고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일단은 이제 화인 유천 아파트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한번 임대 만기 시에 다시 한번 전화를 주셔서 추가 상담, 추가 점검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 이어서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네, 저 용산 문배동에 CJ 라인파크 34평을 네. 예, 그걸 가지고 있는데요. 네. 7월 말이 임대 만기라서 네. 예, 지금 매도를 하고 네. 그 돈에서 제가 또 이제 가지고 있는 돈을 더 합해서 네. 예, 뭐 청담 3일이나 잠실 우성 1, 2, 3차나 잠실 5단지 이쪽으로 네. 예, 매수를 하면 어떨까 하는데 네. 예, 판단이 안 서네요. 네, 그럼 이제 CJ 라인파크가 이제 7월 말에 만기이기 때문에 이제 매도를 하고 이제 청담이나 잠실 쪽 아파트 알아보고 계신 거예요? 네네. 그럼 이제 둘 다 이제 투자로 생각하시는 거네요? 네, 네, 그렇죠. 네, 투자로요. 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용산구 문배동에 있는 CJ 라인파크 주상복합을 지금 들고 계시고 네, 지금 아마 전세를 놓고 계신가 봐요. 예, 예. 네, 그래서 만기가 다가오는데 이거를 매도를 할지 아니면 좀 더 보유를 할지인데 네, 일단은 그 시기가 도래했으니까 매도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자, 그거에 대한 답변을 지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영역을 또 넓혀볼게요. 용산하면 일단 좋죠. 네. 용산하면 일단 좋아요. 근데 네. 이 용산 지역 안에서도 좀 예를 강남 같은 어떤 지역 또 강북 같은 지역으로 좀 나눠지는 게 이 경부선 라인으로 1호선 라인으로 해가지고 이걸 네. 축으로 해서 이 오른쪽에 위치한 곳들은 어떻게 보면 좀 강남에 비유하기 쉬운 그런 아파트 시세가 형성돼 있고요. 네. 이 위쪽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조금 강북에 대한 비율을 조금 가미한다면 라고 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네. 이 위쪽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이런 상태라고 하냐 그러면 그렇진 않아요. 만약에 이게 그 용산 국제업무지구가 그야말로 개발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수혜를 입을 곳이 이 문배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만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네. 지금 이 그 용산 국제업무지구가 말도 많고 탈도 많아서 사업이 조금 지지부진된 상태에서 현재 모습 앞으로도 한 5년 안쪽이 된 모습으로 본다면은 사실은 그냥 현재 모습으로만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자 영역에서 지금 약간 용산 내에서도 강북으로 좀 여겨지는 이런 문배동에 있는 아파트 시세들이요 그야말로 변동이 없어요. 없어요. 아파트 분양가 시세가 거의 똑같아요. 네. 높지는 않거든요. 아니, 분양가가 거의 똑같거든요. 예, 네. 참 억울하죠 분양가 생각해 보면. 내년인데 12년 네. 전이나 지금이나 2, 네. 3천 더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시세 분석을 계속 하다 보면은 네. 정말 안타까운데 이 문배동에 이게 작은 이런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네네. 다른 거에 비해서 시세가 너무 변화가 없는 이 주상복합 아파트가 좀 안타까워요. 이 전세금만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매매 금액은 네, 그대로 네. 가고 있고. 네. 근데 매매 금액이 정작 올라서 줘야 되는데 정작 전세금만 왜 올라가냐면 구매력이 약한 거예요. 안 살라고 하는 거죠.
예. 예, 그런 상태에서 지금 전세금 또 올려받고 또 기다려다가 가격이 오르면 좀 팔아야지라는 건데 가격이 좀 올라가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요. 네. 자, 이쪽 주거 지역에서의 지금 형태에서 좋은 거는 뭐 그 용산 그 민족공원을 끼고 있는 시티파크라는 그 주상복합 아파트 형태하고 지금 이런 데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하고는 굉장히 갭 차이가 큽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인식을 하시고 또 이쪽 지역에서도 지금 이 그 마포 공덕역을 중심으로 한 좀 새 아파트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주도권이 여기에 몰려 있어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쪽에 뭐 필요에 의해서는 살겠지만 사고 싶은 데는 조금 좀 그 거리감이 좀 있다. 오히려 이제 공덕이나 이쪽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구매하고 싶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은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좀 하고 싶다. 그리고 주상복합이라는 형태가 항상 보면은 좀 뭐 관리비가 비싼다든지 아니면 또 통풍 시스템이라는 여러 가지가 좀 단점에 있고 또 입지 자체가 워낙 경부선 주변으로 해서 철길 주변이라고는 우리가 뭐 옛날 말로 뭐 철뚝 넘어 산다부터 해가지고 좀 안 좋은 인식들이 있거든요. 네네. 자, 그래서 계속해서 금액은 그대로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매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근데 그럼 이걸 또 매도- 팔고 네. 아까 뭐 잠실 5단지, 우성 1, 2, 3, 4, 또 여러 가지 재건축에 대한 부분을 웃돈을 주고 이렇게 사시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자,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투자를 하자. 왜냐하면 이 주거 이 아파트라든지 이런 거를 내가 웃돈을 내가면서 이렇게 투자하는 데 있어서 이익이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이냐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생각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세미나를 통해서 오든지 아니면 상담을 통해서 좀 더 네. 자세하게 이렇게 상담을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투자에 임하시고요. 이거는 일단은 그냥 기분 좋게 속 시원하게 그냥 매도를 하시는 거로 답변을 좀 드릴게요. 싸게라도 내놓을까 지금 제가 예, 실제 내놓으셔야 되고 아까 내놨거든요. 처음에 매도 팁 말씀드린 것처럼요. 여기 있는 단지에 있는 아파트만이 아니라 요 네. 근처에 좀 나보다 좀 비싼 아파트 단지들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까지 내가 내놔야지만 거기 전세 수요자가 일로 매수로 전향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좀 네. 적극적으로 매도를 하시면 좀 기분이 더 나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답답하시기만 그럼 할 거예요. 가지고 시세보다도 있으면. 저렴하게라도 일단은 팔려고 해야 되겠네요. 약간 시세를 좀 낮추더라도 파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네. 예. 네. 아우 예. 잘 미련 알겠습니다. 없으실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뭐 팔고 나면 가격 오른다는 게 제일 겁내시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럴 일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이거죠. 예. 아니 예. 그 앞으로 그 옆에 그 대우 쪽으로 해서 대우 이안 프리미어 쪽으로 해서 예, 또 그런 쪽 업무단지가 기대하지 마시고 그냥 과감히 매도를 하십시오. 그래요. 네. 아, 예, 예. 네,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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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감사합니다. 문배동의 CJ 나인파크 34평 이제 분양받은 이후로 시세 변동이 없다고 하셨는데 매도 준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시간 관계상 방송 중 상담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 위해서 세미나 준비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주제는 투자 타이밍 잡는 법과 이곳에 투자하랍니다. 국토개발연구소의 이윤환 대표, 신화경제연구소의 신화선 대표가 진행하는 세미나고요. 네, 수요일과 토요일 오후 12시 30분부터 진행됩니다. 장소는 7호선 노현역 8번 출구 인근이고요. 02797-0300번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장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 함께해 주신 국토개발연구소의 이윤환 대표가 진행하는 세미나인데요. 한번 세미나에 대한 내용 한번 설명해 주시죠. 자, 일단 지금 이렇게 많은 시청자분들의 답변 네. 내용은 굉장히 요소 각 지역별로 또 종목별로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답변에 대한 의견을 들으면서 네. 조금 이렇게 해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정말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갈 건데 그리고 내가 작은 돈이 있으면 정말 투자를 잘해서 어떤 이익을 조금 거두고 싶다. 네. 왜냐면 이런 저금리상 또 주식도 불안하고 그래서 일단은 부동산이 제일 낫겠다라고 하는데 이 부동산 안에서 과연 성공을 할 수 있는 투자 방법이 뭐냐라고 네. 한다면 그야말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 우선은 좀 폭을 넓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 시청자분들의 답변도 잘 들어보시면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자꾸 영역을 넓힐수록
좀 어느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 부동산 시장을 에워싸고 있는 경제 환경부터 여러 가지 측면들을 자 부동산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상을 하고 내가 매도를 할지 매수해야 될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면 뭔가가 조금 그럴 것 같다라는 부분만 있으면 굉장히 재밌어지는 거거든요. 그 안에서 또 지금 현재 투자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어느 방향으로 가서 지역 종목을 잘 선택을 해서 다른 것보다 더 잘할 수 있는 투자. 즉, 이 부동산 투자는 최고가 아니고요. 최선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떤 식의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투자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나가는 거니까요. 날씨는 좀 덥고 하지만은요 시원한 에어컨 속에서 네. 좀 재미있게 그리고 세미나 자체가요 워낙 현실 세미나예요. 너무 이론적인 부분으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재미있게 조금 배워가면서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는 그런 적극적인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미나 많은 참석하셔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상담 함께 해주신 분은요 국토개발연구소의 이윤환 대표였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